여러분, 영주형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영주형과 함께하는 라리가 이야기. 네. 이번 주에 영주형을 한 번 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또 지난번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으셨기 때문에 좋은 평가라기보다 아주 좋은 호응을 이끌어내셨죠. 어디서? 어딘가에서.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거나. 네. 자, 오늘은 라리가 사실 저희가 MH 주간 때 별다르게 할 얘기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럴 때는 역시 중간중간 저희가 아무래도 EPL 위주로 경기를 또 영상을 다루다 보니까 라리가 세리아 얘기를 좀 할 기회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역시 영종과 찬우 형에게 네. 요 이야기를 좀 부탁을 드리죠. 그래서 현 시점까지 영종이 보는 라리가 베스트 11은 누군지, 네. 어떤 선수들이 좀 들어가면 좋을지 요거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누구죠? 진행하시죠. 예. 어디부터 할 건가요? 골키퍼부터 할 건가요? 골키퍼부터 가야죠. 네. 예. GK부터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천암하고 또 술을 한잔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드셨나요? 네, 꽤 많이 먹었습니다. 소주? 네. 왜 그러냐면은 예. 그 코로나 하고 나서는 네. 집에서만 술을 먹었거든요. 그쵸. 어디 나가기가 좀 저기 하니까. 근데 제 와이프가 술을 안 마셔요. 네. 그래서 거의 혼자만 이제 혼자 술을 끓이셨군요. 먹었었는데 네네네. 어제 이제 네온 사인이 비치는 데에서 오랜만에 오. 술을 먹었습니다. 어허. 그래서 기분이 이게 좋더군요. 어제 영주 형이 이제 술 한잔 하시고 오늘 1.5단계로 격상이 됐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 네. 네, 왠지 내가 잘못한 것 같잖아. 너 꼭 이런 식으로 몰고 가더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골키퍼는 누군가요?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얀 오블락입니다. 난공블락 오블락. 네. 또 어깨 쪽에 약간 통증이 있다 그랬는데 뭐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아요. 다행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얀 오블락 골키퍼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7경기 출전해서 2골밖에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또 좋아진 이번 시즌에 굉장히 좀 좋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엮여서. 네. 근데 일단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라리가 내에서는 수비력이 워낙에 좋으니까요. 그죠? 네. 물론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바이에른 뮌헨에게 대패를 한번 당하는 바람에 4골. 수비에서 문제가 좀 있는 건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저는 바이언이랑 전적은 좀 빼고 계산을 해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네. 네. 당연히 지금 못했잖아요. 상황에서는 네. 한 번 당해봤거든요. 네, 저희는 많이 맞아봤거든요. 그거는 그냥 머릿속에서 지웁시다. 네, 거기는 그냥 기록에서 빼. 네. 네. 가름마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8대2 그런 거는 사실 축구 스코어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없었던 경기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네. 여하튼 이제 오블락 골키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쿠르투아 골키퍼도 워낙에 잘해주고 있고 여기다 이제 테어 슈테겐도 부상에서 돌아오고 나서는 또 그죠? 잘해주고 있고 네.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얀 오블락의 기록은 거의 뭐 돈터치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얀 오블락 골키퍼로 뽑았습니다. 충분히 뭐 다들 인정을 하실 거고. 네. 뭐 이 선수가 은근히 또 나이가 많지도 않아요. 아주 맞아요. 창창합니다. 네. 그 얀 오블락 골키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성기가 꽤 길 것 같아요. 그치. 그리고 스타일이 요즘엔 골키퍼들이 되게 독특한 어떤 매력을 가진 골키퍼들이 많잖아요. 뭐 에데르송이라거나 아니면 뭐 완전체 같은 노이어는 제외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선수가 저는 비교적 가장 아주 정석적인 골키퍼의 교과서 같은 느낌이 아닌가. 네. 그리고 시메오네 감독이 원하는 것도 그런 플레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블락의 전성기가 상당히 길 거라고 제가 예상하는 거는 사실 시메오네 감독이 얀 오블락에게 뭐 빌드업해 발기술을 보여줘 이런 걸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잘 막어. 네. 예. 1차적으로 골키퍼에게 그치. 필요한 거 선방률 이거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얀 오블락 골키퍼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최고 골키퍼다. 네. 그다음 백포죠. 네, 그렇습니다. 좌풀 백으로 갈까요? 네. 요 포지션이 가장 고민이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센터백 한 자리하고 레프트백 자리 요 두 자리만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아하. 그런데 레프트백 자리는 여러 명을 생각하다가 네. 결국은 발렌시아의 호세가야를 뽑았습니다. 그럼 혹시 다른 후보군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알바도 생각했었어요. 조르디 알바. 네. 그리고 왼쪽 라인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이유는 알바도 올 시즌에는 기복이 좀 있는 편이고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헤란 로디를 썼다가 다른 선수를 썼다가 이런 경우가 생기다 그리고 보니까 또 이제 백스리를 쓰면서 에르모소도 네. 왔다 갔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 명확하게 백포에 딱 이렇게 쓰기에는 조금 네. 그렇다고 레알 마드리드의 맨디를 뽑기에는 맨디가 마르셀로하고도 올해 또 왔다 갔다 했고. 그래서 왼쪽 풀백을 누굴 뽑아야 되나. 그렇다고 해서 뭐 지난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레길론을 떠나갔죠. 그렇지. 그리고 유리 베리지체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그렇게 좋다고 보긴 또 어렵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호세가야를 뽑았습니다. 호세가야를 뽑은 이유는 개고생 중이다. 혼자 홀로 고군분투하고 네. 있다. 그러니까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발렌시아는 어렵죠. 이강인이 나오지 않으면 제 역할하는 선수는 2명입니다. 막시 고메스, 호세가야. 호세가야.
한 명 더 뽑으라면은 하우메 도메네크. 하우메 도메네크. 골키퍼. 네, 요 정도가 이제 제 역할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호세가야 같은 경우에는 풀백으로서도 수비 쪽에서도 기여도도 높이지만은 이제 공격적인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네. 호세가야를 그래도 뽑아야 되겠다. 좋은 선수죠.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 풀백으로 가겠습니다. 우측 네. 풀백은 나바스입니다. 나바스가? 네. 좋아요. 그 헤수스 나바스가 올 시즌에 도움을 2개 기록했는데 예. 나바스의 장점은 나바스가 그냥 공격 루트예요. 나바스 홀로도. 네, 나바스가 스스로 치고 들어가서 올려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세비야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공격 루트입니다. 그러니까 세비야가 최전방에 르쿠도용을 쓰는 이유는 이 나바스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나바스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가는 이유는 센터백 쪽에서 안정감은 있긴 때문이긴 한데 주스 쿤데가 올 시즌에 부상으로 당하면서 세비야가 좀 흔들렸어요. 네. 그 가운데서도 그래 나바스는 고군분투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헤수스 나바스를 오른쪽 풀백으로 뽑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떨어져 계세요? 그런가요? 네. 저 싫으세요? 아니. 네. 자꾸 멀어지고 싶다. 그래요? 이렇게. 왜요? 네. 이리 오세요. 메시 이후 너를 믿을 수 있는 놈이 아니라는 거 알았어. 네. 자, 그러면 센터백 2명 보겠습니다. 네. 센터백 한 자리는 라모스죠. 라모스, 네. 라장군. 그러니까 라모스는 정말 하는 일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모스가 갖고 있는 거는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도 있지만은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득점 그리고 또 해결사가 없을 때는 슬금슬금 위로 올라가서 나름대로 공격 쪽에서도 기여도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라모스를 안 뽑을 수는 없었어요. 그 라모스가 없으면 어떤 선수가 올라갔을 때나 그 자리를 비웠을 때 커버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잘 없어. 없어요. 네, 그리고 바라는 저희가 뭐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왜 그렇게 불안한지. 너무 불안해. 너무 불안해.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8 러시아 월드컵 이후에 뭔가 좀 네. 넋이 나간 듯한 플레이를 해요. 월드컵을 우승하고 난 다음에 어떤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튼 불안하다. 네, 불안해요. 네. 자, 그럼 백프는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럼 포메이션이 4-2-3-1인가요? 아니요, 센터백 한 명을 얘기 안 했어요. 한 명 안 해. 누구죠? 네, 제가 뽑은 센터백 요 한 자리, 이 한 자리가 진짜 고민스러웠어요. 왜냐면은 소시에다드도 올 시즌에 수비가 굉장히 좋아요. 물론 이제 소시에다드 공격수 얘기를 하겠지만 예. 소시에다드가 현재 라리가 1인데 4골밖에 실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시에다드 센터백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되는 건 아닌가? 1팀이니까. 네. 그래서 르로르망을 뽑아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도 했었고 그리고 현재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2실점밖에 안 했으니까 그럼 여기 센터백이 들어갈 만하고. 네.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센터백을 뽑아야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사비치를 뽑았어요. 네. 펠리피도 6경기인가? 그리고 사비치도 6경기인가 그렇게 뛰었어요. 네. 그런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센터백 중에서 가장 좋은 선수는 호세 히메네스예요. 근데 히메네스가 돌아와서 뛴 경기가 2경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비치를 뽑았고 사비치가 예전에 비해서는 실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사비치가 은근히 투쟁적인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면서 맞아요. 전체적으로 수비 쪽에서의 텐션을 좀 높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역할을 잘해주는 것 같아서 네. 사비치를 뽑았습니다. 자, 그럼 백포가 완성이 됐고 네. 4-2-3-1 포메이션으로 정해 오셨기 때문에 위에 2명의 미드필더를 보겠습니다. 네. 2명의 미드필더는 누가 들어갈까요? 일단 저 생각나는 선수가 하나 있네요. 누구죠? 발베르데. 네, 발베르데는 뽑았어요. 빠지기가 어렵죠. 네. 그런데 발베르데가 이제 부상이 좀 길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거든요. 네, 한 달 이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네, 어디는 뭐 3-4개월이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뭐 발베르데 그럼 진짜 레알 마드리드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네. 왜냐하면 발베르데가 해주는 게 너무나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발베르데가 올 시즌 8경기 나와서 3골 1개의 도움을 했는데 하프 스페이스로 돌아 들어가면서 공격 쪽의 기여도도 높여줬고 그리고 중원에서 기동력을 높이면서 1차적인 압박도 잘해줬고 물론 발베르데가 카세미르 자리에서 뛰었던 경기는 아쉬웠어요. 그 경기는 형이 이제 그 영주 형님이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선수는 미드필더 전적에 들어갈 수 있는데 굳이 가장 아쉬운 곳을 하나 찾자면 그곳이 바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 네. 거기가 그래도 비교적으로 좀 아쉽다. 네. 네. 그 자리에 들어가서 뛸 때는 좀 아쉽긴 했어도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 중원에서 곳곳에서 활약을 해주면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발베르데는 당연히 뽑았습니다.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올려주는 킥도 꽤 날카롭고 좋고 거기다가 중거리 슈팅도 좋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는 여러 팀들에서 좀 관심을 드러낼 수도 있는 선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레알 마드리드에 있는 선수들이 나오는 경우는 보통 밀려서 나오는 경우 말고는 잘 안 나가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오랜 기간 볼 수 있는 미드필더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 네. 이 정도의 활약이라면. 충분히 그럴만하죠. 나머지 한 자리는 네, 소시에다드의 미켈 메리노. 아, 좋죠. 그러니까 미켈 메리노가 공수에서 연결고리 그래. 역할을 너무나 잘해요. 덕현이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워낙에 이 소시에다드에서 엔진 역할을 너무나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켈 메리노를 뽑으면서 에레라가 좀 아쉽긴 하지만 에레라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에토레를 잘하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미켈 메리노를 뽑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메리노, 발베르데, 백포, 그다음에 오블락 나왔고 위쪽에 2선에 3명. 네. 왼쪽에 오야르사발. 오야르사발.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라리가 네. 최고의 스타는 오야르사발과 주앙 펠릭스입니다. 주앙 펠릭스. 예. 네. 오야르사발이 올 시즌에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9경기에서 6골 2개의 도움인데. 지난 시즌도 텐텐이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올 시즌은 지난 시즌보다 골을 더 많이 넣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 가운데서 뭐 오른쪽에 포르투, 최전방에 윌리안 주제. 물론 이사크가 예전만큼 골을 못 넣고 있어서 문제긴 한데 네. 그래도 오야르사발, 포르투 그리고 윌리안 주제 여기다 가끔씩 야누자이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소시에다드가 공격 쪽에서 파괴력을 발휘하면서 지금 라리가 1위를 1위죠.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웨데고르가 복귀를 하고 나서 그걸 어떤 식으로 좀 잘 메울지 궁금했었는데 이 정도면 뭐 아주 준수하게 네. 그냥 없는 대로 잘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알가시 감독이 외대고르 자리 있잖아요. 네. 4-2-3-1에서 네. 최전방 스트라이커 밑에 그래서 외대고르를 이용하는 장면이 많았었는데 이제 다비드 실바가 왔잖아요. 맞아. 그러면서 미켈 메리노하고 다비드 실바를 동시에 좀 올리면서 4-2-4-1로 썼을 때 네. 그때 경기력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켈 메리노와 다비드 실바가 외대고르하고는 다른 측면에서 다른 종류. 네.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외대고르를 썼을 때보다는 일관적인 경기력을 유지하는 것. 거기에서는 더 효과적입니다. 좀 분산도 시켰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이 오야르사발이면 오른쪽은 제가 좀 욕심을 내서 안수 파티를 오른쪽으로 옮겼어요. 가능합니다. 네. 왜냐면 베스트 11은 사실 포지션이 좀 바뀌기도 하니까 안수 파티는 이번 시즌 파티는 들어가야죠. 네. 불쌍하게 물론 이제 또 부상을 당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올 시즌 기록의 전부일 수도 있어요. 뭐,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4개월 정도 빠진다고 하는데. 내년 초 예상이 되더라고요. 네. 여하튼 이제 안수 파티가 바르셀로나에서는 초반에 공격을 많이 주도해 줬으니까. 주도했지. 거기다가 4골 1개의 도움인가 그런데 PK 유도도 2개나 돼요. 예. 그 정도로 공격 쪽에서 공격 포인트와 직결되는 플레이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안수 파티를 뽑았습니다. 네. 그럼 가운데가 주앙 주앙 펠릭스. 네. 가능하지. 저는 올 시즌에 쌉 가능이지. 주앙 펠릭스 플레이 보는 재미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가 볼 때 지리한 경기들이 좀 있어요. 그들의 스타일이 그런 거니까. 근데 펠릭스 덕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가 훨씬 더 좀 풍성해진 느낌도 있고. 맞아요. 이 선수 자체가 재밌게 플레이를 하잖아요. 아주 도전적이고 재기 넘치게. 매력적이야. 그 주앙 펠릭스가 물론 4-4-2에서 최전방 쪽에서 루이스 수아레스하고 호흡을 맞추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은 굉장히 폭넓게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주앙 펠릭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올 시즌에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다.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리가에서도 7경기 뛰었는데 5골 넣었거든요. 그 정도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당연히 패싱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3개의 도움을 또 기록하고 있고 그 정도로 올 시즌 주앙 펠리스는 이런 선수가 에이스라고 할 수가 있지. 이런 느낌이 드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골을 못 넣는 경기가 나올지라도 주앙 펠리스의 플레이는 여전히 재기발랄합니다. 수아레스가 코로나 양성으로 이제 조금 빠질 것 같은데 그때 좀 잘 또 메워줘야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루이스 수아레스의 자리가 제가 느끼기에는 크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루이스 수아레스가 물론 5골인가 넣으면서 라리가에서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는 있는데 좀 몰아친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득점기에 비해서 결정력에서 좀 아쉬움은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루이스 수아레스가 옴으로 인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공격력은 살아나긴 했거든요. 그 사람이 수아레스가 있음으로 인해서 분산되는 효과가 좀 있으니까. 그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격 쪽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는 첫 번째는 주앙 펠릭스, 두 번째는 제가 느끼기에는 마르코스 요렌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베스트 11 짤 때 마르코스 요렌테를 어디다 넣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안스파티 자리에 마르코스 요렌테를 넣어볼까? 이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왜냐면 마르코스 요렌테는 뭐라고 할까요? 현대 축구에서 원하는 미드필더의 전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에 있어서
보통 미드필더를 세분화하면 이 중앙 쪽에서 밑에서 많이 움직이는 유형이 있고 그리고 위에서 많이 그렇죠. 움직이는 유형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박투박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이제 발베르데 같은 경우에도 요 위치에서 위에서 많이 약간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마르코스 요렌테는 요 밑을 원하면 요 밑에서도 움직일 줄 알고 원래 이쪽이었는데 네. 위를 갑자기 탑재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위에서 뛰기를 원하면 또 여기서도 할 줄 알고 또 측면에서 뛰기를 원하면 또 측면에서 할 줄 알고 눈을 떴어. 네, 은근히 볼을 간수할 줄 알고 그 가운데 많이 뛰어요. 그래, 맞아. 그러니까 주고받고 움직이고 그 가운데 볼을 끌고 들어갈 때는 또 끌고 들어가고 여기다가 은근히 골도 잘 넣습니다. 골 잘 넣죠. 네. 리버풀 전부터 폭발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마르코스 요렌테를 어디다 넣어야 될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빨리 빼셨네. 아예. 네, 못 넣었어요. 아. 열심히 칭찬하고 네네네. 못 넣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마르코스 요렌테에 대한 칭찬은 또 엄청나게 하셨거든요.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미드필더들 다 좋아요. 네. 물론 이제 쿠케 사울리게스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특히 사울리게스는 이제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네. 돼서 지켜봐야 되는데 엑토르 에레라 에레나 좋아. 좋아요. 그래서 저도 에레라를 어느 자리에 넣어야 되나 이것도 한번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마르코스 요렌테, 주앙 펠릭스 다 좋고요. 물론 이제 카라스코도 부상에서 돌아오고 앙헬 꼬레아는 결정령 부분이 있어서 네. 좀 아쉬움을 갖게 됐지만 그래서 제외하게 됐지만 그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상당히 좋다. 그래서 미드필더 라인 보면은 좋은 팀들이 성적이 좋아요. 그래. 소시에다도 좋다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비아레알 좋습니다. 비아레알. 네, 비아레알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 에메리. 2위를 기록하고 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좋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좀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발베르데가 또 잘해주고 있고 그러면 최전방. 최전방은 비아레알의 파코 알카세르를 뽑았어요. 알카세르. 네, 그러니까 비아레알의 알카세르와 제라드 모레노를 제라드 모레노. 좀 고민을 했었어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수아레스도 고민했었어요. 왜냐하면 수아레스가 그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가서 골을 잘 넣어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파코 알카세르가 넣은 경기들, 골 넣은 경기들 아니면 도움을 기록한 경기들 이런 경기가 총 5경기고 그 5경기에서 비아레알이 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알카세르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한 경기들 그 경기에서는 무승부 또는 패배예요. 승리가 없어요. 승리 요정이네. 네, 그래서 알카세르를 뽑았고 또 하나는 제라드 모레노가 최전방 측면하면서 좀 고생을 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비아레알 초반에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알카세르가 그래도 골을 계속 넣어주고 있으니까 알카세르가 5골 2개의 도움을 했거든요. 그 정도면 지금 활약으로서는 매우 좋다. 준수하다. 네, 그렇습니다. 에메리 비아레알이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은 성적이 좋은 괜찮으니 편이죠. 아주 네.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에메리 감독의 목표는 챔피언스리그 진출이고 또 하나는 홈에서 패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홈 승점 40점 정도를 획득하고 싶다. 뭐 이하 이런 씨는 얘기를 홈승점 했더라고요. 좋고 원정승 버리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네, 예전 세비야 때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밑에 팀들을 보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있고 레알 마드리드 있고 뭐 그라나다도 있고 바르셀로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위태로운 순위긴 합니다. 네. 현재 2위를 언제까지 유지할지는 그렇지. 좀 봐야 되겠어요. 밑에 있는 팀들이 경기수 모자라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게 올라가면 또 이게 휙휙 바뀔 수는 있다. 네. 그러니까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도 라인을 올리면서 공격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파우토레스하고 라울 알비올의 이 수비가 흔들렸을 경우에는 하중을 많이 봤죠. 네, 실점을 계속 허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되겠고 올 시즌은 소시에다드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지금은 세비야보다도 소시에다드가 빅4 안에 들 가능성이 있다. 네, 4위 안에 좀 흔들렸으니까. 네, 지난 시즌에 흔들린 것도 나름대로 보강을 했고 여기에 승점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가운데 오야르사발이 에이스로서 완전히 주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비드 실바 같은 또 베테랑이 추가가 됐고. 그래서 소시에다드는 눈여겨봐야 된다. 여기 이제 바르셀로나가 과연 순위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것이냐.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우승 가능하다고 했었던 거 맞아요. 잊어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부분 다시 한번 여기 넣어주세요. 리가 우승 가나요? 아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어허, 나쁘지 않다. 바르셀로나가 비아레알을 4대0으로 제압했다. 그것도 전반전에만 4골? 이거는 뭐 당연히 우승 후보지. 이 정도 경기력이면 괜찮습니다. 그리지만 안수파티, 쿠티니오, 트링카. 그림 좋아. 꿀의 소홍이 언제까지 경기도 광명에서 카탈루냐기를 흔들 수 있을지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꿀애들이요. 올 시즌 기대하라. 지금 분위기가 뭐 괜찮아. 깃발을 갖고 올 거 그랬어. 흔들어줘야 돼 이건. 잊어주세요. 삭제. 네. 왜 그러냐면 바르셀로나가 부상이 지금 계속 나오고 맞아. 있어서 네.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1월 이적 시장에서 선수를 영입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또 이제 또
재정적으로 또 그게 지금 바르셀로나가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지금 순위보다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네. 어디까지 치고 올라올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라리가 현재까지 베스트 11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네. 메시 빠진 거 아쉬워하지 마세요.